예, 안녕하십니까. 토이즈 코리아입니다. 오늘은, 요청에 의해서, 수기로 이제 코딩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이제 완성된 어떤 이제 머신 센터에 대한 NC 프로그래밍의 내용이고요. 자, 이 내용을 잠깐 보시면요. 아래에 있는 아주 간단한, 2차원의 어떤 가공이라고 할까요? 2D 가공이라고 부를 텐데, 얘는 평면도의 모양이고, 얘는 어떤 소재의 완성품에 대한 정면도의 모양입니다. 소재의 크기로는 70하고 70에 두께는 20T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패여져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엔드밀이라고 하는 공구로 이렇게 이제 가공을 한 모습의 어떤 도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원점의 표시고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계 가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할 때 퍼센트를 이제 입력해 주고요. 이 퍼센트는 이제 전산상에 이제 입력되는 시작을 알리는 기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타트 오브 레코드라고 해서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줄에 보이는 알파벳 O로 시작하는 이 뒤에 숫자 붙는 거는 프로그램 번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비에 따라서 어떤 값을 쓸까 안 쓸까에 대한 것들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디에도 다 쓰이는 그런 G코드, 그러니까 범용적인 G코드를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짤 생각입니다. 하나하나는 좀 이따 뜯어보기로 하고요. 전체적으로는 이런 맥락으로 갑니다. 덩어리 하나, 이건 공구 덩어리, 이거는 원점 좌표를 잡고 뭐 절삭률을 뿌리는 덩어리, 실제로 가공이 이루어지는 덩어리, 그 다음에 가공이 종료되고 마지막 마찬가지 퍼센트로 끊어주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고요. 사용하고자 하는 공구는 이런 공구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자, 1번 공구고 엔드밀 10파이짜리 쓸 거고 회전수는 1000으로 줄 거고요. 이송 속도는 100으로 주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깊이 가공 5로 되어 있죠, 그렇죠? 10파이에 여기는 날수는 없지만요, 두 날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10파이에 대한 엔드밀이 있죠? 10파이 엔드밀에 나누기 2, 여기서 나누기 1은 날수를 이제 이해하시면 되면, 이론상으로는 10 나누기 5mm가 최대 저리 깊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깊이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거는 이론이고요. 현장에서는 또 다르게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이론상의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이제 여기가 가공될 수 있도록 이 형상이 가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수기를 프로그래밍 할 텐데요. 이게 제가 쓰고 있는 방식이 정석은 아니고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 모범적인 뭐 이제 모범 답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뭐 생각하기에 나름이겠습니다만은 이제 저는 이런 방식을 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여러분 또 여러분 나름대로 쓰는 방식이 있다면 그것도 틀린 건 아니겠죠. 저는 그래서 이제 그 보정이라고 하는 개념도 이렇게 다 포함을 시켜서 실제로 가공을 하려고 합니다. G코드상에서 우리가 보정을 값을 이제 이렇게 입력해도 여기서 이제 보정 값이라고 하는 건 장보정이 있을 테고 경보정이 있을 텐데요. 이것만 가지고는 가공이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머신센터라고 하는 장비에 보정을 넣는 란이 따로 있고요. 그 란에다가 어떠한 일정한 값을 주셔야지 실제로는 그 값을 이제 가공할 때 이제 당겨와서 공구에 이제 적용시켜서 가공이 되기 때문에 G코드는 이렇게 짜고 장비에 세팅할 때도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 장비 안에서 이제 적용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예, 그걸 이해하시면서 G코드를 짜야 됩니다. 자, 그렇죠? 자, 한번 짜보도록 할까요? 자, 그림을 두고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산상의 시작, 즉 프로그램의 시작은 %라 그랬죠. 자, 여러분들이 메모장에 이제 쓰실 때요, 대문자로 쓰세요. 한글은 안 됩니다. 소문자 안 됩니다. 대문자, 영문으로 쓰십시오. 예, 한글은 쓰셔도 좋은데요. 한글을 써도 그닥 의미가 없는 게, 물론 G코드상에 한글은 입력되지도 않지만 그 장비에서는 한글이 깨져서 나오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꼭 쓰고 싶으시다면 괄호를 치고 G코드상에서만 본인이 알아볼 수 있게끔 뭐 쓰겠죠. 뭐 가령 이런 겁니다. 뭐 이거는 뭐 프로그램 번호야 이렇게 쓸 수는 있을 겁니다. 제가 근데 굳이 괄호를 친 이유는 머신센터에서 괄호는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은 실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시를 하고 싶으시다면 쓰셔도 되고 그다음 의미가 없다는 것 알아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메모장으로 이제 저는 사용할 텐데요. 키보드 세팅 값은 글꼴에 들어가셔서 굴림을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알파벳 O하고 0하고의 차이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굴림체라고 두고 한번 보자면요. 0, 5, 0, 5. 제가 지금 0, 5, 아이고, 한글이네.
자, 요거는 소문자고요. 자, 대문자 5, 0, 5, 0, 5, 0 똑같죠? 자, 그래서 서식에서 보면 글꼴이 굴림으로 두게 되시면요, 그 차이가 나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빵빵하죠? 이건 5고요. 걸쭉하죠? 이거는 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꼴에서는 굴림을 꼭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메모장에서는요. 자, 이렇게 지우도록 하고. 자, 여기에는 EOB라고 해서 엔드 오브 블록을 치지 않습니다. 사실 치거나 안 치거나 크게 상관은 없는데요. 어차피 장비에 들어가면 다 EOB가 나옵니다. 심지어 엔터를 친 여기에도 다 EOB가 장비에서는 붙게 됩니다. 네, 그거 유념하시고 짜시면 돼요. 자, 보도록 할까요? 자, 프로그램 번호를 넣어줬고요. 프로그램 번호가 왜 이렇게 생성되는지는 차차 이제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G17을 쓰고 코드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또 이어서 하기로 할게요. 80 이제 EOB를 붙이고요. 자, 이 G91에 이제 28을 쓰게 되는 거는 이제 원점 복귀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머신센터 혹은 CNC 선반이든 기계 가공 장비, 특히나 이제 공작 기계들은 장비를 이제 껐다 켜야 되겠죠. 365일 켜두는 장비는 잘 없죠, 그죠? 우리 물론 냉장고는 365일 켜지만, 물론 소비 전력은 작겠지만, 머신센터 같은 경우는 글쎄요, 365일 켜서 가공하는 업체가 있을까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소비 전력은 좀 클 테니까 장비를 껐다 키면 원점을 상실한다고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원점을 이해하는 장비도 요즘 많지만 껐다 키게 되면 원점을 상실합니다. 즉 내가 껐다 키게 되면 그 현재 위치를 장비는 0점으로 생각하겠죠. 예, 사람의 머리처럼 똑똑하진 않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G91, 28에 X 0점, Y 0점, Z 0점을 주시면 이제 기계 원점으로 이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공구를 교환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번 공구를 부를 겁니다. 그 다음에 공작물 좌표계를 쓰고 절대 좌표계로 자, 여기 원점에 가까운 곳에다가 이제 공구를 이제 갖다 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자, 여기까지 쓰게 되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일단은 G54라고 하는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공작물 좌표계를 이미 여기에다가 적용시켰다는 소리죠. 이 적용시켰다는 소리는 내가 머신센터 장비를 조작해서 54, 즉 이 부분에다가 G54의 공작물 좌표계를 심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0,0,0인 부분을 G54에 밀어 넣었으니까 그 54 영역을 G코드로 땡겨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를 0,0,0으로 인식했으니까 공구는 혹은 가공할 수 있는 툴들은 마이너스 10이니까 요거 기준의 X는 여기죠. 마이너스는 요거 기준의 Y 마이너스는 여기죠. 즉 대각으로는 여기죠. 그죠? 예, 그렇게 이제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아직 근데 여기까지 하고 나면 공구는 실제로는 어디에 있을까요? 요 위치에 있는 거죠, Z는. 그러니까 저 위에 이제 매달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천정에. 이제 그 천정에 매달린 공구가 이제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해야 되겠죠. 공구가 공작물에 가까이 오는 시점이 Z 쪽으로 먼저 내려오니까 개념상으로는 공구의 길이, 그죠? 공구의 길이 방향이 먼저 공작물에 닿는다고 생각해서 저는 장보정을 먼저 불러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T01 공구에 대한 어떤 보정값을 불러오면서 안전 높이로 데려오고요. 그 다음에 주축을 회전시키고 정회전시키는 겁니다. 이걸 한 줄에 써도 되고 두 줄로 나눠 써도 되고 크게 그거는 의미는 없겠죠. 똑같은 말이긴 하죠. 네, 근데 이거는 원블록으로 써서 이제 마감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절삭류를 뿌리고, 자, 그 다음에 천천히 진입을 하겠죠. 아까 5였나요? 제가 G00, G01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싶긴 한데요. G00이라고 하는 속도는 장비가 이제 급속이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머신센터가 큰 형태로 뭐 몇 호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큰 형태의 이제 그 공간에 공구는 사실 저 천정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잖아요. 사실 공작물을 아주 작은 소량의 공작물, 소형의 공작물을 가공할 수도 있는 거고, 대형을 가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 차이점은 있겠지만, 어쨌든 가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범위에서는 공구가 급속이송으로 달려서 오는 게 좋습니다. 빨리 이송하는 게 좋죠. 왜냐면 걸리적거릴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천천히 간다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내가 천천히 갈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가공을 하면서 진행하는 방법이 가장 천천히 가겠죠. G00의 속도는 그 머신센터 내에서는 파라메타라고 하는 영역에 이제 그 속도가 이제 심어져 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이제 수정을 하겠지만, 어쨌든 기본 갖고 있는 속도는 뭐 G01 속도보다는 몇 배 빠르겠죠.
몇십 배가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공구가 공작물에 근접했을 때는 속도는 되도록 빨리 안 하시는 게 아마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개념으로 얘는 급속 이송이라 부르고요. 가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형태겠죠. G01은 가공이 이루어지면서 혹은 내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 생각해서는 G01의 어떤 속도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게는 이제 직선 절삭 혹은 직선 가공이라 부르면 되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구가 요 위치에 와서 Z로 내려갈 때는 천천히 내려가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지금 가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공구가 이제 이렇게 내려왔고 Z로도 마이너스 5만큼 내려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놓고 공구가 곧장 여기 있다가 이렇게 이제 갈 텐데요. 얘가 길이 보정은 여기까지 내려갔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얘가 이제 문제는 그냥 보정 없이 지름으로 그냥 가게 되면 얘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올라타 버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이 공구가 반지름만큼을 먹고 이렇게 가공을 해버리죠. 나는 실제로 62로 깎고 싶은데 얘가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아마 52가 돼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5mm씩 더 깎아버리니까요. 그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죠. 나는 이 공구를 적어도 여기에서 한 번은 세워줘야 될 겁니다. 근데 마치 공작물 기준의 왼쪽에서 진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예, 이걸 두고 우리는 좌보정이라 불러요. 공구를 올라탔는데요. 왼쪽으로 조금 이송시켜서 이게 진행시키는 거예요. 근데 공구의 회전은 이렇게 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면서 이렇게 깎고 있겠죠. 엔드밀이라고 하는 공구의 특징을 보면 물론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날이 바닥에도 있고 옆에 날도 서 있거든요. 드릴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좀 쉬워요. 드릴은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엔드밀은 좀 안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엔드밀이라고 공구는 사실은 밑으로 내려가서 깎는 것보다도 측면으로 깎는 공구라고 생각하시고 얘 측면이 이렇게 깎는다는 소리는요. 마치 소재를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죠? 누르는 거예요. 그죠? 예, 이렇게 눌러가면서 깎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고요. 이렇게 형태로 이제 가공되는 부분을 이제 하향 절삭이라고 따르게는 또 부릅니다. 어쨌든 나는 공구 소재의 왼쪽에서 진행시키고자 하는 방식의 가공은 좌보정이라고 하고요. 그때 쓰는 코드는 G41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게 이만큼 반지름만큼 뒤로 뺀 거죠. 그 반경값은 여기에 쓰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는 머신 센터에다가 이제 공구의 형상 쪽에다가 이제 집어넣겠죠. 옵셋에 들어가시면 형상 D01이라고 하는 그런 영역에 공구 현재 지름의 반경값을 거기다가 밀어 넣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런 기호를 써야 될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요 X에 해당하는 요 포인트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공구는 이제 이렇게 올라탄 거예요. 자, 그래놓고 이 공구가 어디까지 가야 되나요? 요 포인트까지 올라가야 되죠. 자, 그림은 제가 이렇게 표현할 텐데 실제로는 요까지 갑니다. 만약에 요 포인트만 알려주면요. 자, 저 포인트는 Y에 66이겠죠? 4하고 61을 더하면. 근데 만약에 여기서 끝이 나면요. 끝이 나버리면 공구는 여기서 멈춰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건 사실 여기까지 지나가야 되는 게 이 부분에 대한 가공이라면 실제로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조금 더 벗어나야 되겠죠. 한 75 정도로. 그래야지 공구가 여기를 이제 지나갈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끝이라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경우죠. 어쨌든 공구는 보정을 항상 요만큼 벌려진 게 마지막에도 보정을 요만큼 벌려지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가야 되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66으로 보내주시면 공구는 여기에 서지만 근데 그 다음 줄에 x도 66이라고 해주면요. 공구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공구는 여기서 멈추고요. 그 다음에 공구는 지가 알아서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까지 갑니까? 여기까지 가겠죠. 얘도 마찬가지 사실은 여기까지만 가는데 그 다음 공정이 있을 거니까 이제 일부러 여기까지 그린 거예요. y는 4로 이제 내려올 테고 그럼 공구가 여기 있다가 또 어떻게 갑니까? 요렇게 회전하겠죠. 그 다음 어디까지 간다고요? 요렇게 내려옵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공구가 또 회전을 해서 여기까지 가겠죠. 자, 여기서 빠져나가도 되지만 이제 요렇게 깎고 나서 요렇게 지나가면 여기가 살짝 버가 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여기서 일단 세우고요. 그 다음에 Y쪽으로 2mm를 올릴 거예요. 요 위치는 여러분 어디일까요? 현재 여기에서. 그러면 얘는 공구는 희한하게도 여기 2mm를 더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 버가
걸어주기겠죠. 자, 그 다음에 공구를 저렇게 빠져나가면 끝나는 거죠. 자, 그냥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보다는요, 어차피 보정은 풀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얘기하지 않은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얘는 경보정 취소고요. 얘는 장보정 취소에 해당합니다. 지금 장보정은 들어가 있고요. 경보정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빠져나왔으니까 지름은, 이제 더 이상 지름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정은, 자, 경보정 취소를 눌러주고요. x는 마이너스 10으로 빼주시면 보정을 취소하면서 빠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구를 교환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안전 높이보다 더 위에, 그리고 공작물에 어떤 작업이 필요할 거니까 조금 더 위로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올려서 공구를 올려낼 때는 장보정을 풀면서 공구를 급소기송으로, 또 높이 값은 편의에 따라서 150, 100, 300, 250 뭐 주셔도 되고요. 어쨌든 요만큼 높여놓고 나오고 있는 절삭률을 끄고 주축 도는 거 마저 끄셔야지 내가 다음 작업을 하는데 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끝나지 않고 계속 실행이라면 뭐 N01을 넣을 수도 있고 00을 넣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저는 이걸 빼고 프로그램이 종료라고 선언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로 닫아주면 00은 이렇게 돌고 200만큼 든 다음에 이제 종료가 될 겁니다. 됐죠? 자, 혹시 모르니까 이제 이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VCNC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됐고요. 자, VCNC에서 이거 실제로 어떻게 동작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고요. 소재 크기는 그냥 70, 70에 20 그대로 두겠습니다. 공구는 10이었죠, 아까? 네, 10 엔드밀. 자, 업데이트 넣고요. 원점은 여기 있고요. 자, 화면을 좀 확대하고요. 그 다음에 속도는 조금 많이 늦게, 그 다음에 싱글 블록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한 줄씩 있죠. 지금 이 부분을 읽는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요 부분, 이제 요 컷은 지금 여기에 대기하는 거고, 실제로는 여기를 읽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실행. 자, 원점 가고, 공구 교환 위치로 가서, 공구를 교환하고, 자, 근데 이 위치 오고, 이제 내려오기 시작할 거예요. 진입하고, 천천히. 자, 요게 이제 정면을 보면 요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진입했으니까 이제 보정 주면서 들어가겠죠? 이렇게. 자, 또 여기 하나 이렇게 가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아마 빠져나올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멈추겠죠? 2mm Y 쪽으로 올렸으니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빠지면서 보정을 풀고요. 그 다음에 들면서, 자, 여기 지금 현재 어디 있을까요? 화면을 조금 더 줄이면 공구는 여기 있답니다. 되셨죠? 그러면 이걸 실행하면 추측이 멈추겠죠. M05가 멈추는 거니까요. M02는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것까지 이제 이렇게 완성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검증에 들어가셔서 이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요. 뭐 단순한 그림이지만,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0이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4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G코드는 이렇게 이제 작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설명해 볼게요.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건 프로그램 번호라고 그랬고요. 여기서 설명을 안 했는데, 얘는 프로그램 번호는 여기서부터 범위는요, 여기까지 쓸 수 있어요. 그러나 8000번대, 9000번대, 7000번대는 파라메타, 즉 옵션 값들을 이제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장비에 따라 다르겠지만 파라메타 값이라 부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만큼 쓰는 회사는 잘 없겠죠, 그죠? 1000개의 파일도 사실 좀 많은 편이고요. 어쨌든 파일은 뭐 번호의 범위는, 프로그램 번호의 범위는 여기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XY 평면 쓰겠다. 이거는 경보정 취소, 장보정 취소, 이거는 사이클 취소. 얘는 상대좌표로 공구를 원점 복귀하라, 그런 뜻이고요. 제자리에서라는 의미겠죠. 그 다음에 제2원점으로 Z축만 복귀하고 상대로, 그 다음에 한쪽 방향으로 주축을 좀 돌려놓고, 얘는 이제 ATC 상에서, 그 다음 매거진 상에서 어떤 이 공구의 이제 입구의 모양이 특정하게 이제 홈이 나 있거든요. 그 홈을 맞추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나중에 장비를 설명하게 될 때 또 설명드리고요. 1번 공구로 교환하라, 그 뜻이겠죠. M06. 공작물 좌표 이렇게 쓰고, G54. 그 다음에 절대좌표로 급소위송으로 이제 요 위치 오라, 그 뜻이겠죠. 우리가 점 붙이는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점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점이 없다면
여기 이 10에 점이 없다면 1000분의 10이 되는 거예요. 즉 0.01이 돼버리고요. 점이 있다면 그냥 10mm가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장보정을 H01. 요 번호는 당연히 툴 번호하고 똑같아야겠죠. 땡겨와서 안전 높이, 저는 50으로 줬어요. 주축에서는 1000, 이제 M03은 시계 방향, 요거 반시계는 M04, 주축 정지는 M05, 그 다음에 한 번 더 내려오고, 절삭률을 켜고, G01의 직선 절삭으로 마이너스 5까지, 요거는 100이라고 하는 이송속도로. 이송속도는 100mm/min이죠. 1분에 100mm가, 그러니까 10cm 가는 이송속도로 이제 Z5까지 내려가라 그 뜻이겠죠. 네, 좌보정으로 D01, 요 번호도 얘하고 일치해야 됩니다. 들어있는 그 보정값을 땡겨오고 X4까지 가라.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동하고, 나머지는 장보정 풀고, 급속이송으로 여기까지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까지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기본적으로 G코드는 이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자, 원점은 제가 비록 여기를 잡았지만, 물론 세팅이 이제 쉬워서 전 여기는 잡았지만, 원점은 당연히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형태가, 얘는 뭐 단순하지만, 뭐 여기 잡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잡을 수도 있고, 여기 잡을 수도 있는데, 여기는 가공되는 부분이니까 잡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모서리 어딘가, 혹은 다른 위치를 잡아서, 이제 여기가 이제 0이다라고 해서 이제 가공을 시켜주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멀리서 어디 원점을 잡고 이렇게 오는 거는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치수라는 건 멀리서부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치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원점은 소재 인근에서 잡는 게 좋죠. 소재에서 잡거나. 그래야지 이 치수를 그대로 살리셔서 이제 가공이 이제 G코드를 짜는 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